얼마 전 방영된 유퀴즈에는 지리산 장터목 지킴이 선용원 주임이 출연해 해발 1653m의 직장 생활을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는 하늘 아래 첫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곳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출근을 위해 4시간씩 등산을 하고 상사의 호출이 있으면 무려 3km나 걸어야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죠. 이곳은 지리산 천왕봉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일출 산행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곳인데요. 방송에 나온 지리산 일출 광경은 숨 쉬는 걸 잊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지리산을 찾은 등산객들이었는데요. 일주일에 5에서 6회를 지리산을 오른다는 한 시민은 올해에만 115회 지리산 천왕봉을 찾았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무려 22년간 매주 한 번씩 지리산을 왔다는 별칭 진주 이모님도 방송에 나왔죠. 지리산은 사실 한국의 명산 중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인데요. 이런 곳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뛰듯이 오르는 한국인들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의 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중년층들이 흡사 날다람쥐같이 뛰어다니는 몸놀림에 놀란 현지인들은 저 동양인은 전문 산악인이냐고 물을 정도였는데요. 유명한 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화려한 등산복만 봐도 한국인이네 하고 알아본다고 하죠. 한국인의 생활체육 종목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위, 42%를 차지하는 걷기 다음으로 18%인 등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등산을 즐기는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주말마다 산을 찾는 사람들로 등산로 인근이 바글바글해지죠. 아직까지는 40대에서 60대가 등산 애호가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등산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3, 4, 5 모여 등산을 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등산만큼 건강에 좋은 곳이 없기에 반가운 흐름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미국 CNN은 한국의 등산 문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한국의 명산을 소개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는 등산을 해보지 않고 한국 여행을 논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 라고 서두를 시작했는데요. 70%가 산인 매력적인 한국 지형은 축복받은 땅이라며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많은 산책로와 잘 정리된 등산로가 인상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설경이 뛰어나다며 한국의 명산 7곳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산은 바로 설악산. 외국인들이 좋아하기로 유명한 산인데요. 화려한 단풍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데다가 암벽으로 된 정상의 절경이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약 1708m에 있는 대청봉은 초보 등산객에게 인기가 좋은 곳이며 바다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울산바위 코스도 기사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산은 바로 북한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북한산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관광을 하는 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서울 내에는 7개의 산이 있지만 CNN은 그중 최고가 북한산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836m를 자랑하는 이 산은 정상에 오르면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죠. 이렇다 보니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대부분이 평상복 차림으로 북한산을 오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웃도어 전문 매거진에서 북한산을 등산 중인 외국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과 본국의 하이킹 패션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자 캐나다에서 왔다는 한 유학생은 장갑을 낀 한국인을 볼 때마다 정말 낯설다며 캐나다에서는 아무도 장갑을 끼고 등산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일상복과 다름없이 간단한 복장으로 산행을 한다고요. 독일에서 왔다는 50살의 사업가도 따로 등산복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전문가처럼 갖춰 입은 한국인들이 신기하다라고 답했는데요. 독일에서는 50% 정도만 등산복을 입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운동할 때 입는 옷을 등산복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알록달록 단풍잎들이 모여 있어서 눈이 즐겁다며 5년 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한번 갔었는데 풍경이 매우 비슷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북한산이 더 아름답네요 라고 덧붙였는데요. 등산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화려한 등산복 차림은 신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든 장비를 갖추고 등산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동네 뒷산쯤으로 생각하고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로 나왔던 외국인들은 북한산 중턱을 넘어가면서부터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평평하게 잘 닦여진 초입에서 에이 이게 무슨 산이야 라며 산책하듯 걸었던 것이 무색하게 산 중턱부터 급경사 오르막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설마 서울 한복판에 험한 산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쭉 올라가던 외국인들은 산 정상에 가까이에서 체력적 한계를 호소합니다. 군데군데 바위가 있어 산세가 험할 뿐더러 적합한 복장이 아니어서 불편했기 때문이죠. 헉헉대는 그들의 옆을 지나치는 것은 중년을 훌쩍 넘긴 한국인들. 웃으며 뛰듯이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20대의 젊은 외국인 청년들은 경악하고 말죠. 이들에게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면 한국의 산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가르쳐줬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담은 방송도 나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좌우충돌 경험기를 그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 프로에서 한국살이 8년차 영국 출신 제임스 후퍼, 한국살이 5년차 미국 출신 조나단, 한국살이 2년차 미국 출신 데이비드가 지리산 등반에 도전했는데요. 초반에 자연경관에 감탄하며 밝은 표정으로 산을 오르던 이들이 급경사 오르막길부터 한라산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빨리 지친다며 숨을 몰아쉬었죠. 이러다가 방송이 중단되는 거 아닌지 걱정마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계단을 올라가던 조나단이 무릎 고통을 호소하며 고등학교 때 사고를 당해 다리에 철심을 넣은 적이 있다며 고백하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지리산이 험하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젠 알았겠죠? 앞서 언급한 외국인 중 한 명에게 북한산의 매력이 무엇이냐 묻자 등산로라고 답했는데요. 캐나다에도 산이 많지만 암릉길이 따로 없다고 덧붙이며 바위가 많은 한국산에는 자연과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암릉길이 많아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무 계단이 아닌 암벽을 타고 오르는 과정이 진짜 등산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 온 루크 챈들러 씨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찬사를 퍼부었는데요. 미국 남부 출신인 그는 평평한 등산로가 대부분인 미국 남부에서 물 한 병을 들고 테니스화를 신고 걸으면 충분했던 등산의 개념이 한국에서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의 산을 오를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서 쉬운 산책로부터 경사가 가파른 암벽이 있는 등산로까지 다채롭다고 말하죠.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계를 시험하게 되는 진짜 등산이라며 극찬을 한 그는 미군 출신인 자신도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거침없이 경로를 탐색하고 등산로를 뛰어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산을 오르는 동안 간식을 주는 분도 있었고 휴식처에서 막걸리 한 잔을 건네는 한국인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모습에서 외국의 산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의 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 강북구는 한 아웃도어 매장과 협력해 북한산에서 등산화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을 올랐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북한산 100군데 등산로는 화강암 바위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운동화나 샌들을 신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미끄러져 구조대가 업고 내려오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등산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북한산을 비롯한 한국의 명산에서 좋은 추억만 만들길 바랍니다.